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타오의 한국농촌 적응기 진행의 김규환입니다. 저는 최현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에서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진시원 차장입니다. 넘버원 진시원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타오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또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국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한국 생활 필수 정보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필수 정보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이제 뭔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은행 이용, 범죄 대응 같은 게 되겠죠? 오, 좋은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이 대중교통 하면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뭐 버스, 지하철 할 것 없이 참 빠르고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 자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타오도 이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현지인처럼 생생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타오의 한국 적응기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타오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위한 타오의 한국 농촌 적응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농장에서 일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간다. 내일은 쉬는 날이다. 뭘 하면 좋을까? 안녕. 여기 앉아. 내일 뭐해? 내일? 응. 나 안 그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시내 좀 구경해봐.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음. 한국은 진짜 어디 가도 발전화되어 있어서 기분은 전환된 거야. 그럴까? 근데 어떻게 가는데? 이 카트와 두 다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우와, 이런 거 다 있어? 우와, 신기하다. 잠시만요. 지금 비스가 주머니에서 꺼낸 저 카드 뭐 저희도 늘 사용하는 그 카드 맞죠? 네, 바로 교통카드죠. 외국인분들도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나요? 그럼 물론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 교통카드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교통카드는 우리가 잘 아는 티머니와 캐시비예요. 뭐 편의점, 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보증금은 4,000원, 카드 종류에 따라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이고요.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돼요. 잔액이 부족하면 언제든 재충전 가능하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카드를 반납하면 보증금과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도 다 외국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럼 혹시 외국인을 위한 교통카드는 없나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데일리 패스인데요. 엠패스라고 불리는 카드로 수도권 지하철, 서울버스, 인천공항철도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1일 최대 20회까지 탑승 가능한 기간권 교통 패스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교통카드 엠패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휴일이 된 것 같죠? 타오, 응? 컴퓨터 챙겼어? 그럼 당연하지. 여기 내가 챙겼어. 이거 내가 편의점에서 사서 충전됐지. 그럼 이걸로 버스 타면 돼? 응, 버스 타도 되고 나중에 서울 가면 지하철도 탈 수 있어. 지하철? 서울은 지하철 잘 돼 있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서울도 빨리 가보고 싶다. 비스가 되게 따뜻하게 잘 챙겨주네요. 그러니까요. 또 엄마 같은 좀 느낌이 들거든요. 친언니 같은 또 느낌도 좀 있고요. 벌써부터 좋은 동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쯤에서 차장님, 한국에는 어떤 대중교통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고 가시죠. 네, 한국의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지하철은 수도권 및 대전, 부산 등에서 대도시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서울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요. 각 호선마다 색깔과 숫자가 정해져 있어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지하철역에서 노선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낯선 곳에서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도 타기 어렵지 않은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 여러 색깔의 버스가 보이죠. 그렇죠. 우선 농어촌 버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군급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고 일반 버스와 좌석 버스가 있으며 대부분 일반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흔히 국내 버스 또는 시골 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이 길어서 미리 시간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좀 아무래도 농어촌 쪽은 배차 시간이 긴 경우가 좀 덜어 그렇죠. 있죠. 한참 네.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의 버스는 노선 종류에 따라 색깔로 구분됩니다. 먼저 파란색 버스를 기억하세요. 간선 버스라고 하는데 먼 거리를 오가며 주요 도로를 운행합니다. 초록색 버스는 지선 버스입니다. 파란색 버스에 비해 조금 더 동네 골목길까지 다닙니다. 빨간색 버스를 광역버스라고 하는데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순환버스는 주요 지점들을 순환하죠. 버스 색깔만 기억해도 나중에 타오가 서울 갔을 때 아마 한결 편할 거예요. 저도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저도 몰랐는데, 헷갈렸었어요. 그렇죠. 네, 네. 버스를 탑승할 때는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고 내릴 때는 벨을 누른 다음에 내려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가기 힘든 곳이 있다면 그럴 땐 택시가 최고의 선택인데요. 그렇죠. 한국의 택시는 차 지붕에 표시등이 있고요. 택시를 탈 때는 미터기를 꼭 확인하세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자율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에 더해서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도로가 막히거나 신호 대기 등으로 택시가 정차해 있을 때도 시간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요금이 더 비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농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 한국 돈으로 환전 좀 환전. 하려고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신분증하고 여권 좀 주시겠습니까? 네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타오가 환전을 위해서 은행을 지금 방문해 줬고요. 저도 사실은 근데 다른 나라 가면 화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차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네. 한국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기본이죠. 한국을 단기에 여행하는 경우라도 그 나라 화폐 사용은 당연하지만 우리 타오처럼 일을 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화폐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화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의 기본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화폐는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액면 가치를 가집니다. 한국에서 지폐는 5만 원, 만 원, 5천 원, 1,000 원 지폐가 사용됩니다. 네. 각 지폐는 한국의 유명한 인물과 문화적 상징을 특징으로 하며 색상과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지폐도 있습니다만 사실 동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처럼 동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동전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동전이 있습니다. 소액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상점에서 거스름 돈으로 제공됩니다. 지폐를 사용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동전을 거스름 돈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현금은 또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일부 소규모 상점, 노점에서는 현금 사용을 선호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점이라고 함은 길거리에 있는 가게, 뭐 예를 들어서 다니다 보면 떡볶이나 붕어빵 파는 데 보셨죠? 네, 그런 걸 노점이라고 합니다. 노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환전소는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 쇼핑센터 내에 있으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은행과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통해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보통 9시에서 4시까지 영업하지만 ATM의 경우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환전하신 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럼 송금 절차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설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 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000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그 송금 사유와 그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시고요. 되게 어렵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간 미화 5만 달러 내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해외 송금 시 제가 준비 사항에 대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송금 시 필요한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과 본국 수취인 계좌 정보, 이름,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스위프트 코드 등을 준비하시고요. 송금 전에 환율을 확인해서 유리한 시기에 송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금이 완료된 후 확인증을 꼭 받아서 문제 발생 시 송금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좋습니다. 시장인가요? 전통시장에 간 것 네. 같아요. 원래 그 나라에 가면 시장 구경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좀 길을 잃은 것 같죠? 어. 예. 이럴 땐 주변에 파출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오! 찾았다. 왔네요, 경찰서에. 네. 저 안에 가서 뭘 좀 물어보려는 것 같아요. 길을 잃은 타오가 이제 조금 찾다가 파출소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찰관한테 우리 경찰관께서 뭘 이렇게 서류를 건네셨는데 저게 뭔가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범죄 예방 안내서를 지금 주는 것 같아요. 외국인에게 필요한 범죄 예방 안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담배꽁초, 껌,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를 건널 때는 육교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초 질서 등과 함께 생활 속 범죄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추가로 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해외 송금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요.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이하 부과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시내를 구경하러 간 타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 필수 정보 그리고 범죄 예방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현민 씨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화폐 같은 경우는 저도 해외에 나가면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인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타오의 한국 농촌 적응기 다음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